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초법적 월권을 자행하고 앉아있는 헌법재판소의 독재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실질적인 행정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독재 행위를 한다고 비판을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재란 게 뭡니까? 소수의 무리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우리가 독재 체제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 행위들이 바로 독재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바로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을 자초하는 짓거리들을 계속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짓거리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같은 내용으로 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감정적으로 격해졌고 언성이 올라가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거부감이 들까봐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정을 상당히 배제한 상태에서 추스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헌재가 우리 국민들 상대로 정말로 이 법에도 없는 초법적 월권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대한 건 일종의 도전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대체 뭘 믿고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 관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국에서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하시지 않더라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결과 그거 갖다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헌재,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이제 다른 이 국가 안정을 위한 다른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헌재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정말 이 탄핵 심판 과정이 너무나도 불공정하다.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그런 헌재가 탄핵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승복할 수 있는 국민도 누가 있겠느냐. 헌재가 이 대한민국의 현재 심리적 내전 상태를 실질적 내전으로 격화시키는 일종의 촉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헌재는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관련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어제 영상을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기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수사기록 송부 법정 문제 없어. 박근혜 때도 기각 이렇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바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받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이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이 기사 문장이 잘못된 겁니다. 예,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헌재는 자체적으로 이 형사 수사 기록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이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갖다가 각 수사기관에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자체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증언 청취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는 그 뭐 귀신시연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권 행보를 갖다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렇게 속도를 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런저런 저런 사유를 다 정리하고 마치 뭐 2월, 3월에 결론을 낼 것처럼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도 우리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헌재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증거 수집, 증언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아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거 수사 기록 받았지 않느냐? 헌재법 32조에 분명히 그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도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거 자료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과연 헌재가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짓들을 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해서 제가 예전에 지적을 했던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수사 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1항,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다며 헌재법 제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헌재법 제10조 1항 내용이 무엇인가만 살펴봐도 이미 여기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요 이후에 얘기하는 거는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명하고 명확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기사 잠깐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이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측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에 대해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검찰, 경찰, 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전날 헌재에 추가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지난 10일 검찰, 경찰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1차로 수사기관에서 받은 기록 목록을 확인해서 추가로 신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재법 제32조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말은 항상 그 뒤에가 중요한 거고 한국의 법률들도 항상 그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미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만이라고 해서 이 뒤에 그 앞선 기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쓴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단에 어떤 내용이냐?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로 지금 입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같은 혐의로 이 내란죄 중에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그런 명목으로 김용현 그 다음에 그때 계엄작전에 투입됐던 지휘했던 군 지휘부들 지금 현재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결국에는 소추됐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이런 수사 기록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헌재법 제32조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헌재가 헌재법을 안 지킨다면 대체 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32조에서 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헌재가 이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작성해내온 그런 수사 기록에 의해서 그 어떤 예단을 형성하거나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거나 이미 답정너식 어떤 결론을 머릿속에 담아두거나 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이런 탄핵 심판 과정이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헌재법 제32조 자료 제출 요구 등 해가지고 후단 다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헌재 공보관이라고 하는 자가 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이 헌법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 최고 판단권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 5,100만 주권자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지금 이 국가 위기 상황을 틈타서 이 헌법 재판관들이 사실상의 독재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헌재에서 내놓은 문제가 없다는 근거, 헌재법 제10조 1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심판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증거물 송부 촉탁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 있는데 대체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알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10조 1항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는 이미 헌재법 제32조를 어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촉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헌재가 내놓은 헌재 심판 규칙 그 조항이 여러분들 법적으로 그게 타당한 겁니까? 그야말로 초법적인 조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강변, 궤변을 늘어놓고 앉아있는 헌재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으며 그거 헌재가 내놓는 탄핵심판 결정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에서는 이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정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슨 판단입니까?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재법 제51조. 이것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에 제가 아마 거의 전 언론 매체 또는 유튜브 채널 이 총망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제가 지적한 바 뭐였습니까? 헌재법 제51조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헌법재판관한테 이 해당 조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이런 재량권을 준 겁니다. 만약에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정지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재량이다 그 말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가지고 지네들 권한을 마음대로 키우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초법적 이런 월권을 자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재량을 행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사기관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헌재가 자체적으로 어떤 증언 청취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을 갖다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헌재법 제51조가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재량을 법률이 부여하고 있고 그 법률을 만든 국회가 부여했고 그 국회의원들을 뽑은 우리 국민 대한민국 주권자가 그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그런 권한 밖에 다른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말이야.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야말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탄핵 심판이라는 거, 그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파면을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하는 게 이 헌법재판소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그 국가 중대사를 지금 갖다가 결정하는 와중에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헌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헌재가 내놓는 탄핵심판 결정은 그게 기각인지 인용인지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파국입니다. 파국. 헌재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분열과 붕괴를 초래하는 짓입니다. 그야말로 망국을 기도하는 짓이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짓을 헌재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제발 그거 중단하고 정말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정한 탄핵 심판, 우리 국민 누구나
아, 저 정도라면 정말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얘기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재법이 금지하고 있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그 규정을 갖다가 어기고 지네들이 만든 지네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내세워서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그래서 수사 기록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그들의 불법적 행위, 그들의 월권 행위 그걸 갖다가 전례로 삼아서 과거에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헌재가 과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